어제 재밌었나요? 의미가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것 중에서 어제 강의 내용 중에서 참 이거는 소중한 어떤 지식을 얻었다라고 생각나는 거 좀 있습니까? 있으면 좀 말씀 좀. 저도 배워야 되니까. 남석교 이야기. 네, 남석교가 있었던 건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 청주분이세요? 네? 아, 이제. 그렇죠. 지역을 안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청주 사람이라면 적어도 청주에 어떤 국보가 있고, 어떤 문화재가 있고, 역사적 스토리는 뭐고, 어떤 자산이 있는지 정도는 다는 몰라도 조금씩은 좀 알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수료를 한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아시죠? 아, 모르세요? 저는 몰랐어요. 아, 모르셨습니까? 근데 있더라고요. 아, 있죠. 예. 수료를 하신 분들이 만약에 저희는 콘텐츠 코리아 랩은 매년 공모를 통해서 뭐 영상이나 공연이나 예?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주는데 그 콘텐츠가 결국은 로컬이지 않습니까? 로컬에 있는 문화 원형이나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그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콘텐츠 제안을 공모할 때 제안을 하게 되면은 가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까? 우리 그 콘텐츠 코리아 랩 팀, 예? 승현 씨,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 여러분들한테는 일종의 미끼를 드린 거죠. 강의가 지루하거나 그러면 끝까지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지역을 저희들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안 그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이 콘텐츠 코리아 랩을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가 아마 7년 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기가 디자인이나 영상, 공연,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 캐릭터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죠. 만들어서 시제품으로 이렇게 출시도 하고 이 중에 뭐 쪽박난 것도 있지만 대박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쪽박난 것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 없지만 대박나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왕이면 지역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했고요. 저희 재단은 이 콘텐츠 코리아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층, 2층에 가면은 글로벌 게임 센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게임을 만드는 기업들이 약 30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창고에 또 소중한 그런 그 예술 교육과 생활문화 관련된 기관들도 있고요. 지금 열리고 있는 공예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우리 재단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은 특히 이제 담백공장에서 문화제조창으로 그 변신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공예 비엔날레라는 큰 행사를 여기서 치르면서 2011년도죠. 그러면서 이곳이 한 10여 년간 방치됐던 담배공장이 더 이상 담배는 생산하지 않지만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제조창으로 변신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공예 비엔날레가 보통 이제 작게는 38억 원, 많게는 70억까지 예산을 씁니다. 올해는 60억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비엔날레를 통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갖고 거둔 성과가 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문화제조창으로 탄생한 이 지점, 이 담배공장을 저는 공예 비엔날레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이야기는 마을과 나무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죠?
제가 담배공장을 2011년도에 처음으로 여기서 공예 비엔날레 할 때, 그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공예 비엔날레 혹시 아십니까? 모르셔요? 청주. 그때 없었어요. 청주. 그때는 청주 없었습니까? 그때는 예술의 전당이라고 해서 저쪽 고인세박물관 옆에 천막치고 또는 체육관에서 비엔날레를 했었죠. 근데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를 갔더니, 베니스 비엔날레는 국가관이라고 해서 큰 테마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소 공장을 활용한 어마어마한 전시 상설관이 있더라고요. 상상을 2박 3일은 봐야겠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청주에서 공예 비엔날레 총괄부장을 제가 약 절반 이상을 제가 했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를 보니까 우리 비엔날레는 비엔날레가 아닌 거야. 그냥 이벤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엔날레째 붙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20개가 넘는 비엔날레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비엔날레, 섬유 비엔날레, 여성 비엔날레, 강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제주 비엔날레 등등등등. 이름만 붙이면 다 비엔날레인 줄 알고. 우리는 수없는 엑스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오송 화장품 엑스포, 제천 한방 바이오 엑스포 등등, 인삼 엑스포, 괴산 고추 엑스포. 말도 안 되는 그 엑스포는 다 가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엑스포를 준 승인받은 행사가 대전 엑스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수 엑스포입니다. 국제 엑스포 기구에서 승인한 게. 그런데 제대로 정 엑스포로 승인받은 건 단 한 번도 없는데 요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어디입니까? 부산 엑스포죠. 부산 엑스포 2030년인가 그렇죠? 부산 엑스포는 부산은 또는 대한민국은 부산 엑스포를 만약에 유치한다면 부산의 역사는 엑스포 이전과 이후로 분류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기록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대나가나 엑스포 갖다 붙이고 대나가나 비엔날레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10여 년간 담배공장이 방치되어 있는 거를 제가 알고 또 이거를 청주시가 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죠. 그래서 제가 정말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앞에 건물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비둘기똥이 가득했고 담배 쪄든 냄새가 아주 진짜 진동을 했죠. 거기서 2011년도에 비엔날레를 하면서 이제 이 담배 공장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간이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진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간이 사라지면 이런 공간이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진다. 여기가 담배공장인지 아셨습니까? 몰라요? 고향이 여기 아니세요? 근데 담배공장 그냥 얘기 들으면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주에 현대백화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신형 그 대농 GLCT라고 아시죠? 그러면 거기가 그 옛날 대농 방적 공장이었다는 거를 젊은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죠. 선생님도 모르시겠죠? 알아요. 저는. 그것도 어떻게 아세요 또? 저 어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추억 있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지금 거기 가면은 아파트촌이고 백화점이 있고 쇼핑가로만 기억되지 거기가 대농방적이 있었고 거기에 양백여성이라는 야간 학교가 있었고 대농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고 이런 등등을 기억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그 공간이 없어지니 역사가 사라진 거고 거기에 대한 애틋함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 다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이 사라지면 역사가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마을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죠. 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도시화되거나 또는 시골 같은 경우는 애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을이 아니죠. 유령의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죠. 특히 우리 청주는 이런 문제가 있죠.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언제? 9년 전에. 내년 7월 1일이 10년입니다. 통합 청주시 10주년이 됩니다. 그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농촌 지역이, 그러니까 청원군 지역이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을이 계속 없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마을에 보호수도 없어질 거고, 마을에 방앗간도 없어지고 있고, 마을의 해관이라든지 마을의 돌담이라든지 마을의 길도 다 없어지고, 요즘은 대신 그 인근에 전원주택 단지가 만들어지죠. 그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져 온 마을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사라지는 거고, 마을에 대한 애틋함도 사라지기 때문에 마을이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진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죠. 다시 우리는 마을을 좀 두리번거려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마을을 어떻게 보존하거나 마을의 소중한 그런 이야기를 좀 찾아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아카이브도 하고 그거를 콘텐츠로 만들까,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이야기를 찾을 수도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도 있겠죠. 마을 어르신과 함께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남원의 어떤 그 아티스트는요, 마을에 가면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볕단 이렇게 보고 하는 큰 하우스를 갖다가 미술관으로 꾸며갖고 마을 어르신들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본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오래된 80된 어른들한테 그림을 가르치거나 글씨를 가르쳐갖고 책을 만들거나 글꼴, 그 할머니 글꼴이 윤석열 대통령 초대 연하장인가요? 이런 걸로 오르내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손에 가지 않았던 것 또는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던 것에 여러분들의 창의적 상상력을 가지고 손을 대고 어떤 그 감성 또 예술적 혼을 불어넣을 때 어떤 일이 발산될 수 있을 건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는 음악으로 또는 인문학으로 또는 노래로 또는 춤으로 또는 영상 콘텐츠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을을 문화와 예술이 있는 그런 콘텐츠로 특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은 근 10여 년 지역의 그 매체를 통해서 마을 이야기를 계속 연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1년 가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음으로 공예 비엔날레를 담백공장, 예술의 전당에서 담백공장으로 제가 옮기는데 거의 제가 주도적으로 했고, 그때 담백공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지역 시의원한테 삿대질까지, 너 때문에 이거 부시고 아파트 지려고 했는 거 못했다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어떤 그 아주머니한테는 제가 정말로 험한 욕도 얻어먹을 정도로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 지금도 제가 힘들어. 제가 비엔날레 준비하면서 약 5kg 지금 빠졌습니다. 야, 비엔날레만 하면 이렇게 살이 빠져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도망가야겠구나. 이건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야. 그냥 도망가고 비엔날레 하든 말든 그 니들의 몫이고 난 떠나야겠다라고 해갖고는 사표를 쓰고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도로 한가운데서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갑자기 방구를 뿡 껐는데 그 방구가 아니라 물똥을 싼 거예요, 제가. 난리가 났죠. 그래 집에 가서 씻고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어디 가서 죽나 해갖고는. 근데 그때 이제 2011년도에 릴레이 명사 특강이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바로 요 옆에서요. 10명의 우리나라 석학이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것처럼 지금처럼 특강을 했었죠. 그때 조영남이도, 그때는 뭐 미투에 걸렸던 사람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조영남이도 와서 특강을 하기도 했고, 사진작가 배병우, 그때 왜 그 소나무의 흑백 사진 있지 않습니까? 경주 그걸 했던 그 배병우 사진작가도 와서 특강도 했었고, 그분도 사실 그 이후에 미투에 걸렸죠. 이어령 선생님도 이 릴레이 명사 특강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담백공장을 보더니, 야, 청주는 바다가 없지 않느냐? 청주에 혹시 국립공원 있어? 국립공원도 없지 않느냐? 맞죠? 충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예. 제천 쪽도 바다는 없어도 국립공원은 있어요. 저 남쪽에 속리산도 있죠. 청주는 바다도 없고 국립공원도 없어. 바다 없는 청주에 문화의 바다, 예술의 바다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그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의 말씀이 마치 망치로 내 머리를 때리는 느낌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청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저 보은호천, 영동, 충주, 제천, 단양까지 계산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마을의 이야기를 지역 일간지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연재를 했죠. 그게 약 150번, 200번 가까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제가 청주권만 몇 가지 그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그 마을과 보호수 이야기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게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로컬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만드는데 요 소재가 좋겠다라고 판단되면은 그걸 좀 집중적으로, 그죠?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더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와 또는 어떤 자료, 아카이브와 또는 그걸 기반으로 한 창조적 상상력을 발현해서 여러분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무심천, 그 다음에 수암골 얘기가 들어가죠. 무심천 발원지는 가덕 내암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미호강. 예전에 미호천이라고 불렀죠. 지금 동진강이 맞느냐, 미호강이 맞느냐, 명칭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가덕의 내암리에서 미호강까지 약 34.5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서남북으로 기준을 하면 청주가 무심천은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동서로 흐르고 있나요? 남북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북으로 흐르는 이 도시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흐르는 하천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심천의 무심이라는 용어에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34.5km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화와 전설이 있을 거고, 마을에 수많은 풍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태가 있을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무심천 도감이라는 콘텐츠를 우리 문화재단이 어떤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든 적이 있었고, 무심천을 테마로 해서 시 또는 노래 또는 춤 이런 거를 많이 발굴을 하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암골이죠. 사실은 수암골은 토종 이지함의 전설에서 이제 우암산이 비롯되고요. 거기 이제 그래서 와우산성 터도 거기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때 수암골은 피난민촌이었죠. 예전에 피난민촌이 지금 다 관광지가 됐어요. 부산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감촌마을, 그죠? 삼복도로. 그다음에 통영 같은 데는 어디 있습니까? 동피랑. 그래 동피랑이 뜨니까 그 다음에 서피랑이 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뜹니까? 디피랑이 또 뜨고 있고요. 디피랑은 뭡니까? 미디어 아트로 또 입장료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피랑, 서피랑, 디피랑, 통영이 관광도시가 되잖아요. 통영이 관광도시로 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는 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통영의 역사적 이 사건들하고 직결되겠죠. 일단 이순신, 그 다음에 이순신으로 비롯된 통영 12공방. 예? 그 통영 12공방이 통영의 어떤 살아있는 정신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우리 수암골은 그런 어떤 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피난민 이후에, 거기에 달동네니까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해갖고 돈도 여의치 않았겠죠. 그래서 연탄을 떼는, 지금도 연탄 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탄을 떼는 곳, 그리고 그 주변에 담벼락을 활용해서 공공미술을 지역의 작가들이 자율적으로 시작을 하죠. 제 기억으로는 민해총 지역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드라마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제빵한 김탁구, 그죠? 여러분들 잘 아는 카인과 아벨, 영광의 죄인 등의 수많은 이걸 하면서
뜨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페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김수현 드라마톨까지 만들어져서 지금 글쎄 관광지로 성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민은 많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대청호와 문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북은 바다는 없지만 사실 그 호수는 있죠. 김영한 지사님이 얘기하는 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아닙니까?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초안을 제가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초안을 만들 때 이제 이어련 선생님이 얘기한 바다는 없지만, 예? 저기 그 문화의 바다, 예술의 바다를 만들자라는 제안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충북의 숲과 호수를 있는 그 프로젝트, 그 속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문화 관광 또는 산업유산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특화하는 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인데 그 중에 한 지점이 청남대와 대청호죠. 대청호에 나오시마 섬에 버금가는 크기의 섬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청남대에서 바라보면 큰 섬이 보인다는데 그 섬을 예술의 섬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못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은 왜? 이제 수자원 보호 그 규제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규제만 풀면 배를 띄울 수 있고 그 규제가 풀리면 배만 띄웁니까? 그 사람이 안 사는 거를 무인도라고 그러죠. 그죠? 그 사람이 안 사는 그 섬을 활용해서 예술의 섬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 가능성을 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오시마를 갔죠. 나오시마가 쓰레기 섬, 버려진 섬이었던 거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도타다오, 쿠사마야위 등 그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섬으로 바뀌었죠. 우리는 비엔날레를 하지만 나오시마는 트리엔날레를 합니다. 트리엔날레는 몇 년마다 하는 거죠? 3년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호텔까지 쓰레기 섬에 호텔도 있고 쓰레기 섬에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미술관이 있을 정도인데 대청호에 그런 섬도 있다고 그러고 청남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거고 그 인근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1500년 고도 역사의 도시라고 사람들은 청주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떤 분은 무슨 소리 하느냐 수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 충북대학교 교수인 누구죠? 이흥조 교수님이죠. 그분은 그렇게 강조를 해요. 특히 그 지점에 청원 두루붕동굴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시대는 우리도 가족 생활을 하듯이 그 시대도 하여간 그 가족 생활 또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수렵과 채집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큰 코끼리를 한 마리 잡아왔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축제를 열었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를 열었고 별을 보면서 꿈을 꾸고 그거를 별자리를 돌에다 새기고 그 별자리가 문희의 문희 문화재 단지 안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역사적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사실은 작년 7월 1일 도지사 취임식을 문희 이 문화재 단지에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7월 1일 날 겁나게 더워서 다 죽는 줄 알았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물론 수몰딘 마을도 있지만 수몰되지 않은 마을은 수자원 보호구역 때문에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가지고 있죠. 마을. 예를 들어서 벌란마을은 유명한 거 아시죠? 벌란마을 아시죠? 한지마을로 유명한. 그 다음에 마동 창장마을도 있고요. 그죠? 예술인들이 둥지를 두고 있는 이런 때묻지 않은 마을이 있고 두모리 같은 경우는 아빠 어디가라는 이 연애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전원일기, 최불암이 나왔던 전원일기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는 두모리라는 곳이 있죠. 옥하구국입니다. 옥하구국 또는 옥하구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작 지점은 저기 청석굴, 여기가 청석굴이겠죠, 그죠? 가운데 청석굴에서 시작해갖고 용수, 옥하대, 청경대, 군봉, 금간숲, 그 다음에 가마솥불, 신선봉, 박대소, 9개의 이 비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인데
그 중에서 뭐 신선주, 왜 그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중에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술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나? 혹시 아시나요? 뭐 김정희 선생님 당연히 아실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신선주고 또 하나 충주에도 있습니다, 선생님. 충주에 있는 게 청명주죠. 그것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고, 보은에도 하나 있습니다. 보은에 있는 건 송로주라고 그러죠. 예, 그거는 이제 그 소나무 솔잎에 그 이슬을 따서 술을 빚었다라고 하고요. 청명주는 청명일에 먹는 술. 그래서 저쪽 그 가곡길에 올라가던 선비들이 거기 머무르면서 꼭 한 잔씩 먹고 가야만이 가고 급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술이 있었고, 신선주는 신선봉이 신선들이 사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신선들이 마셨던 술이라 그래서 신선주라고 했던 그런 것까지 있고요. 우암송시열도 옥하구국에서 머물며 시심에 적고 학문에 심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환의 그 택리지 있지 않습니까? 이중환의 택리지는 이중환이 실제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지리를 보고 지도를 그리고 택리지를 완성할 때 거의 마지막 지점에 옥하구곡과 계산으로 이어지는 개강 일원을 탐방을 하면서 이중환의 택리지를 마무리했다고 하죠. 청주의 근대문화유산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담백공장도 근대문화유산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청주가 요 지점부터 대성고등학교, 바로 옆에가 대성고등학교잖아요. 대성고등학교도 그 옛날 건물이 이 근대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일신여고 양간까지, 일신여고 안과 밖에 여러 개의 건물,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 있죠. 이게 양간인데, 그 사이에 청주 향교로 가는 길에 의리예능원, 그 다음에 도지사 간사 건물, 또는 수동 성공의 성당 등등 수많은 근대 문화유산이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년도가 청석학원 설립 100주년이라 합니다. 청석학원이 어디죠? 예? 그죠? 청주대학교가 있는 게 청석학원인데 100주년이랍니다. 100년 동안 청석학원에서 배출된 인재가 약 40만 명 된다 그럽니다. 그럼 청주 시민의 절반 정도 되는데, 100주년을 기념해서 차라리 이 라인에 숨어있는 청주의 교육유산이 뭔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누구는 그림으로, 누구는 글로, 누구는 다큐멘터리로, 영상으로, 누구는 뭐 또 다른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보는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래된, 왜냐하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청주시가 또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더 추가로 지정 발굴을 하고 그 일원을 교육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 전공자가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정희 선생님 역사를 전공하셨으니까, 전국에 문화재라는 게 있죠. 문화재는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정하기 위해서는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발굴해서 조사를 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결정을 해야만이 지정을 해주는 건데, 그럼 매년 늘긴 늘어야 되는데, 문화재 증가율이 가장 적은 데가 충청북도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문화재에 대해서 조사 연구 또는 그 가치를 체계화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대 시대 이런 것까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청주 시내에 있는 근대 유산, 교육 유산은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걸 자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바로 앞에 청주 농구는 근 110년 됐습니다. 여러분, 청주 농구 안 가본 사람이 더 많겠죠. 근데 수십만 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어떤 오래된 건물, 오래된 스토리, 오래된 콘텐츠가 뭐가 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있고요. 초정약수죠. 초정약수는 좀 이따가 뒤에 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